오늘의 이야기는 부모의 죽음 이후 남겨진 많은 재산 때문에 평생의 정이 갈라져 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던 여름, 내 남매는 그 나무를 둘러싸고 뛰어놀았다. 선자는 맞이로서 늘 책임감이 강했다. 더운 날이면 막내 동수의 땀을 닦아주고 배고프다 하면 따뜻한 고구마를 구워주었다. 미자는 씩씩하고 직선적인 성격이었다. 동네 아이들이 동수를 놀리면 맨 앞에 나서서 주먹질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 동수는 내가 지킨다. 그 말은 그 집안에서 오랫동안 회자됐다. 영희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세심했다. 아버지가 일 마치고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고,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도왔다. 동수는 집안의 보물이었다.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유독 아꼈고, 자매들 역시 그를 보살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입버릇 같은 말, 집안은 아들이 있는 거다. 딸들은 다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가 된다. 그 말이 어린 동수의 가슴에 뿌리처럼 박혔다. 세월이 흘러 네 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선자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 소박하게 살았다. 그러나 자식들 학비를 대느라 늘 빠듯했고, 종종 부모의 재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언젠가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누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 미자는 맞벌이로 고생하며 살아왔다.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시댁과도 자주 부딪혔지만 내 애들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악착같이 버텼다. 그녀에겐 부모의 재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다. 영희는 가장 조용하게 살았다. 남편은 성실했으나 사업 실패를 겪으면서 빚을 떠안았고, 그녀는 늘 그래도 형제끼리 힘이 되자는 희망을 품었다. 동수는 부모 곁에 남아 집을 지켰다. 제사를 모시고 아버지의 농사와 장사 일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그는 점점 확신했다. 이 재산은 결국 내 것이다. 누나들은 잠시 부모 품에 머물렀을 뿐, 나는 끝까지 남았다. 어머니는 늘 자식들을 모아 말했다. 얘들아, 돈이 많아도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큰 복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반대였다. 집안은 아들이 지켜야 해. 그게 법이야. 서로 다른 두 목소리는 남매들 마음속에 작은 금을 만들고 있었다. 불씨가 불길이 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날, 네 남매는 큰 집 거실에 모였다. 울음과 슬픔 속에서도 재산 정리라는 무거운 의제가 어깨를 짓눌렀다. 동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재산은 나한테 주셔야 해. 아버지도 늘 말씀하셨잖아.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법대로 하면 우리 넷이 똑같이 나눠야 해. 미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영희는 울먹이며 중재했다. 동수야, 우리 다 부모님 자식이야. 서로 나누면 되잖아. 그러자 동수는 분노를 터뜨렸다. 너희는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잖아. 난 부모님 모시며 희생했어.
이건 당연히 내 몫이야. 그 말은 내 남매의 오랜 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외부의 목소리들, 갈등을 더 키운 건 집안 바깥의 목소리였다. 선자의 남편은 속삭였다. 이런 때 아니면 우리 애들 미래 못 챙긴다. 흔들리지 마. 미자의 시댁은 대놓고 압박했다. 법은 공평하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영희의 남편도 결국 현실에 휘둘렸다. 우린 지금 힘든데 의리만 지키다간 우리 애들만 불쌍해져. 동수의 아내는 불을 지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어? 딸들은 다 시집가서 편하게 살았잖아. 절대 양보하지 마. 형제들의 마음속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틈으로 벌어졌다. 법정의 심판. 재산은 거대한 산처럼 많았고 합의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내 남매는 법정에 섰다. 판사는 담담히 말했다. 유언장이 없는 한 자녀는 모두 동등하게 상속받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미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선자와 영희는 서로 손을 잡았다. 그러나 동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너희는 이제 내 누나도 내 동생도 아니다. 그날 이후 내 남매는 남처럼 살았다. 남겨진 그림자. 명절에도 제사에도 더 이상 함께 모이지 않았다. 선자는 자식들에게 삼촌 얘기는 꺼내지 마라 했다. 미자는 억울함을 씹으며 밤마다 이를 갈았다. 영희는 부모 사진 앞에서 홀로 흐느꼈다. 엄마, 아빠, 우리가 이렇게 되길 바라신 건 아니셨을 텐데. 그리고 동수는 커다란 집 마당에 홀로 서서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옳았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풍요롭던 집은 여전히 크고 넓었지만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다. 부모가 남긴 건 땅과 돈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상처라는 그림자도 남겼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내 남매를 갈라놓기에 충분했다. 세월은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바라보며 참 부자였던 집안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는 오래였다. 선자는 늙어가며 자식들에게 말했다. 돈은 잠시 우리 손에 머물다 가는 거야. 하지만 형제의 정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못 이어. 그러나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미자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했던 젊은 날을 지나 이제는 씁쓸한 체념 속에서 살았다. 재산 다 가져도 결국 마음은 비어 있더라.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영희는 여전히 부모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엄마, 아빠, 우린 끝내 다시 모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언젠가는 서로 얼굴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수, 넓은 집 마당에 서 있던 동수는 오래된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어릴 적 내 남매가 함께 뛰놀던 그 나무. 서로 웃고 울고 싸우고
화해했던 그 모든 기억이 스쳐갔다. 동수의 눈가가 젖었다. 돈이 뭐라고 우리가 남이 돼버린 걸까?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가락은 망설였지만 결국 첫째 누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이어지는 동안 동수의 가슴은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받아주지 않으면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 뚜마이너스 여보세요? 선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나, 우리 한번 다시 모이면 안 될까? 엄마 아버지 제사 때 우리 4명 같이 밥 먹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선자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그래, 같이 모이자, 동수야. 그 순간 오래 닫혀있던 집안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부모의 제사날이 다가왔다. 동수는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다. 부모님 제사만큼은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걸었을 때 받아준 큰 누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같이 모이자, 동수야. 그 한마디는 동수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었다. 제사 준비. 제사 전날 선자는 큰집 부엌을 열었다. 오랜만에 부엌에 불이 켜졌다. 이렇게 다시 준비하는 게 참 낯설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잠시 후 둘째 미자가 들어왔다. 언니, 나도 왔어. 손 빠른 사람 필요하지? 두 자매는 어색하게 눈을 마주쳤지만 금세 함께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막내 영희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엄마 집 냄새 같다. 영희는 문을 들어서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엌에선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번졌다. 동수가 도착했다. 손에는 부모님 사진 앞에 올릴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마당 안에서는 자매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문을 열었다. 자매들의 손이 멈추고 눈길이 동수에게 향했다. 왔구나, 동수야. 선자가 먼저 다가왔다. 동수는 목소리가 떨렸다. 누나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내가 욕심만 부렸어. 순간 미자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그래, 내가 욕심 부린 건 맞아. 근데 우리도 말이 너무 거칠었지. 이제 됐다. 부모님 앞에서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 영희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 아빠도 지금 보고 계실 거야. 제사상이 차려지고 내 남매는 부모 사진 앞에 함께 섰다. 향을 피우는 순간 마당의 감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부모가 곁에 있는 듯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아버지, 어머니, 선자가 눈물로 기도했다. 우린 많이 싸웠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함께하려 합니다. 미자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이젠 돈 얘기보다 우리가 남매라는 게 더 중요하단 걸 알았어요. 영희는 흐느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다시 가족이에요. 마지막으로 동수가 절하며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집이 다시 우리 모두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네 남매는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오래전처럼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만들던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다. 서로 어색한 웃음을 주고받던 그 순간, 영희의 아이가 소리쳤다. 엄마, 감 떨어졌다. 모두가 마당으로 나가 웃으며 감을 주워들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돈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추억이 다시 이어주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닫혀있던 집안에는 마침내 따뜻한 웃음과 밤 냄새가 돌아왔다. 부모가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건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의 가족이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